4년간 우리 아이들 사고력 지도를 네, 해오셨는데 아이들 초등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수학학습을 할 때도 사고력 훈련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부분들 조금 주의하면서 공부를 하면 효과적일지 한번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원론적으로 사고가 전방위적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학년별로 좀 중요성을 우리가 꼬집어서 말한다면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 아이들 수학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지만 그중에서 사고력 수학, 초등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데요. 오늘 초등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자세하고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사고력 수학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좋죠. 하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 중고등 때 수학 잘하는 애들 보면 초등 때 사고력을 한 아이들도 있고 안 한 아이들도 있어서 그렇죠. 굳이 뭐 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하시는 말씀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초등 수학에서 사고력이 필수다라고 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네네.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부모 없이도 잘 자라는 애들도 많은데 꼭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키워야 되나? 라고 한번 비교해서 보면 사고력 없이도 잘하는 아이 있어요. 네. 그런 애는 사고력 이시했으면 더 잘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의 초점을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진짜 사고력이 뭐냐. 그 좋은 효과적이라면은 반드시 해야죠. 네,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사고력이 뭔가요? 네, 그렇죠. 네. 사고력이. 그 제가 한번 선생님 우리 사고력 수학 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사고력 수학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알 것 같죠. 우리 다 알죠. 아는데 사실은 거기 사고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혼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도 많이 쓰고 경제적인 것도 많이 지불하지만 네. 사실 효과도 없는 것.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고력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네,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고력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는 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 생각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죠. 자, 선생님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것이 5 더하기 2는 7과 같다라고 똑같은 구조다라고 말하면 선생님 처음에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는 뭐 국어거나 네. 음악이거나 네. 그렇지 그게 무슨 수학이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5 더하기 2가 7이 되는 거와 무슨 관계냐? 네. 이렇게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사고라는 요소를 우리가 집어넣어 보면은요. 네. 이렇게 되겠죠. 태극기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근데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은 펄럭이겠죠. 네. 5가 있었어요. 2가 더해졌어요. 7이 되겠죠. 네. 사고로 보면 어떤 정보가 하나 있었다. 상황이 있었다. 다른 상황이 더해진다. 그러면은 결과는 변한다. 그러니까 사고로 보면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거나 5 더하기 2가 7이 되는 거나 네. 또 3에서 1을 빼면은 2가 되는 거나 네. 똑같다고 보는 거죠. 논리적 흐름이라는 건 네,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개체나 구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꿰뚫어 보는 힘 그런 것들이 사고력의 본질이겠죠. 그러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사고력은 언제 하는 게 적기일까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네, 궁금해하시나요? 그렇죠. 네. 제가 어떤 때는 현장에 있어 보면은 한 5학년쯤 돼 와서 사고력 할 때는 지나버렸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그다음에 지금 뭐 사고력 해서 될까요?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고력이 뭐냐에 대한 그 이해 없이 그저 사고력이 좋은 것일 거야 좋겠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고력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내가 갑자기 박수를 쳤는데 선생님이 이 사람이 왜 박수를 치지 하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네. 이거는 진짜 식욕보다도 더 지독한 본능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 사고는 언제가 그 적기일까요를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교육에서 보면 보다 논리성을 따져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봐서는 뭐 태어날 때부터 중요하지만
6, 7세부터 좀 더 논리적이고 이지적인 그런 사고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습지를 해야 되나, 뭐 놀이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고력이 언제 적기냐는 사실은 항상 적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릴 때라는 거죠. 어릴 때. 네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학년이 지나도 사고력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5학년이 지나든 6학년이 지나든 중학교 아이일지라도 사고에다 바탕을 두고 공부를 시키면 더디더디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 가요. 그런데 지금 언제 사고를 하니 이제 학년이 높았으니까 네, 시간도 없고. 네. 네. 드립다 돌리죠. 네. 반복 또 반복. 반복 또 반복하는 것이 훌륭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늘 기대를 해요. 반복 또 반복하면 언젠가는 도달할 거야. 이런 네네네. 것들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면 고학년에 대해서 반복 또 반복한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반복은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논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의 연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습은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해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또 그만인 거예요. 기억이나 습관에 기대는 거지 자기 사고를 통해서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보니까요. 사고가 꼭 태양 같아요. 태양이 빛과 열이 있잖아요. 그럼 태양이 뜨면 빛만 따로 열만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태양이 있는 동안에는 열과 빛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잖아요. 네. 이거는 열만이야, 빛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사고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사고가 한번 발전이 되면 이거는 뭐 연산 사고력이다, 뭐 응용 문제 사고력이다 이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뭉근하게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정체를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너무나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효과적일 수가 있을까? 네. 이렇게 싶지만 그 사고력 수업을 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 연결고리를 한번 밝혀보자. 그거를 특히 이 사고가 그렇게 대단하고 놀랍지만 이것을 수학 교육하고 연계시키는 거 연결고리. 그다음에 학습 뭐 이게 단계라든지 이런 거를 밝혀보는 것이 수포자였던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굉장히 재미있는 블루오션 같아요. 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사고력을 가르치는지 그 방법적인 부분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렵죠. 그래도 집에서 부모님이 지도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력 네네.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있죠.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부모님들 만나 뵙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게 명품이 뭔지 아는 사람은 명품을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명품이 좋을까요? 뭐가 가짜일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이 자기가 이거 길 가다가도 아니면 어떤 물건 뒤에 있어도 내가 명품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면 그걸 집을 수가 있고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작업 같은 것 같아요. 사고가 뭔지에 대해서만 제가 아까부터 이때까지 사고가 뭔지 알면 된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사고력 수업을, 사고력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건 사실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냐 하고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필하고 종이가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밝혔다시피 사고를 하려는 노력은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때 눈을 감잖아요. 그죠? 귀도 막고 아니면 조용한 데로 가기도 하고. 자기가 만약에 조용한 데로 못 가면은 주변 사람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그것은 내가 사고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고는 종이에서 많이 쓰면서 공부할 때보다는 오로지 시야를 내 내면으로 보내서 똘똘히 생각할 때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냥 만약에 20가지 수 중에서 만약에 아이가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라면 그냥 식탁에서도
20가지의 수 중에서 3으로 딱 나누어 주는 수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20 나누기 3, 20 나누기 4라는 학습지를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 정도 물어주면. 그럼 20에서 안 되면은 이렇게 하겠죠. 1 안 되고, 2 안 되고, 3 되네, 4 안 되고, 5 안 되고, 6 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아이가 실험적인 방법으로 한 개 한 개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20 나누기 3은 말이야 3, 6, 18 하고 나머지 이렇게 가르치면은 사고가 안 일어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아이가 20을 가지고 1 안 되고 2 안 되고 3은 되고 4 안 되고 이렇게 계속 꾸물꾸물거리고 있으면은 못 참으세요. 얼른 지금 2자리 나누기 1자리도 가르쳐주고 또 3자리 나누기 2자리도 가고 싶은 욕망이 많은데요. 이런 단계를 꾸준히 참아줘서 본인이 사고를 하도록 해주면 놀랍게도 잘하더라고요. 고비를 넘기시는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참고하실 만한 어떤 교재라던가 문제집이라던가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그렇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 문제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부교재로 핀란드 교재를 많이 써요. 네. 핀란드 교재가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하죠. 네,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걸 써보면 양이 한국 교재보다 엄청 많아요. 네.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이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될까 하고 지루할 정도로 그런 게 따분하다 그럴까? 네네. 그래서 애들이 특히 그 한국 애들은 질려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세상에 완벽한 교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선이 없으면은 차선이 최선인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면은 양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밀당을 통해서 핀란드 교재가 조금 뭐 양도 많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꾸준히 애가 좀 지루해 하더라도 그리고 왜 우리 애가 너무 뛰어나서 이거는 정말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하면 효과적인 교구가 뭐가 있느냐고 계속 질문하는데요. 효과적인 교구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효과적인 교구는 없어요. 그러나 뭐가 효과적인 교구가 될 거다라는 안목이 생기면은 즉시 교구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있죠. 그러니까 교구는 어디 가서 사냐, 얼마짜리 사느냐, 뭐 누가 잘 파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때 그것이 사람이든 금덩어리든 흙덩어리든 플라스틱이든 관계없이 그게 교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립을 하시고 나면 쓸데없는 것 같고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도 모든 게 교구가 돼요. 심지어 미안한 소리지만 지나가는 사람도 말이죠. 네. 뒤따라가면서 저 지나가는 사람 2사람인데 똑같은 게 뭘까? 이렇게만 물어도 얘는 즉시 뭐가 같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잘 가르치는 학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안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거를 가정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네. 그걸 내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사고력 학원을 한번 보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현업에서 아이들 지도하시고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 만나보셨던 입장에서 사고력 학원을 선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네.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네네. 저도 이제 학원을 하니까요. 네. 뭐 한 반에 몇 명입니까? 그다음에 교재는 뭘 씁니까? 그다음에 진도는 어디까지입니까? 또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진도는 다 뗐는데 우리 아이가 들어갈 반이 있을까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외에 뭐 셔틀을 뭐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그 학원에서 일어날 법한 모든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물으세요. 네. 그게 다 묻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묻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뜻밖에도 당신의 수학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분은 잘 없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수학교육에 대한 뭐 철학이나 관이나 교육관이 정립이 되면 그 외에 한 반에 몇 명인가 뭐 무슨 책을 쓰느냐 이런 것들은 다 하위 개념이죠.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없을 수 없겠으나 목표가 뚜렷하고 관점이 정확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할 수가 있죠. 네. 스스로 동기가 정확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가면 좋겠느냐. 다 간판은 사고력 수학한다고 돼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아니면 사고력 수학이 좋을 거야, 굉장히 뭐 마케팅 하기도 좋다, 이런 입장에서 사고력을 운운하는 곳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고력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시면은요, 진짜 사고력 학원이 있어도 지나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고력이 아닌데 사고력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고력일까 하고 기대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뭘 해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저걸 하면 이걸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중에는 찾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결국은 많이 가는데 네. 가서 여기가 그나마 맞을 거야. 그럼 많이 간다는 말은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남의 판단을 신뢰하고 기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가는 곳에 높을 확률은 높죠. 좋으니까 많이 갈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어딜 가도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데서 고민을 많이 했고, 요즘에 나이가 많이 들고 쭉 보니까 이제야 사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어른들을 상대로 사고력이 뭔지, 사고력을 잘할 수 있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게 더 빠르겠다. 그런 부분은 이제 네. 선생님, 소장님의 네. 이 책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년간 우리 아이들 사고력 지도를 네, 해 오셨는데, 아이들 초등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수학 학습을 할 때도 사고력 훈련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부분들 조금 주의하면서 공부를 하면 효과적일지 한번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원론적으로 사고가 전방위적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학년별로 좀 중요성을 우리가 꼬집어서 말한다면 1, 2학년 때가 학습 초기잖아요. 초기면 가장 좋은 방법보다는 일단은요, 종이와 연필을 그렇게 많이 주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거의 아동학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네. 그리고 그 애들은 연필 종이 아니라도 가만히 냅둬도 사고는 1, 2학년들은 머릿속에서 폭발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던져만 줘도 좋아해요. 차라리 학교에서도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더해서 만약에 3이 되는 수 중에 뭐 54가 됐다. 그럼 처음엔 얼마였을까? 애들 이거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3학년 때 네모 더하기 3 이꼴 53, 네모 속에 들어간 수를 찾으시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종이에다가 문제에다가 담아서 무겁게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은 특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곱셈에 너무 좀 목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구구단 안 외워도 됩니다. 그 중요한 구구단 그냥 이가 계속 더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똑같은 수 3이라는 수가 계속 더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애들이 느리게 가도 그거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구단 외운 애보다 그렇게 해본 애가 더 빨라요. 더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제발 1, 2학년 때는 지금에 있는 물리적인 학습량을 좀 줄이시고 보다 사고적인 것들을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3, 4학년은 어떨까요? 3, 4학년은요. 이미 3, 4학년은 이미 숫자가 많이 나오고 기호가 나오고 상당히 추상화된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3, 4학년에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수요. 분수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려요. 나중에 이 분수라는 개념이 5, 6학년 때 비와 비율, 그 다음에 부등식 모든 것에서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초등의 분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너무 필요해요. 그러면 분수 공부 많이 하면 되겠네. 그건 아까 1, 2학년 때 조심하시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방법적인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방법적인 거는 제가 책에 그래도 중요한 네. 거는 밝혀는 놨어요.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법은 여전히 사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되면 큰수, 그 다음 도형의 포함관계 이런 것들은 꼭꼭 집어서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크랙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다 1, 2학년 때, 3, 4학년 때 이런 게 조금씩 무너져 있어도 얼추 직관으로 가다가 보면 중학교 때 너나 없이 걸리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5, 6학년은 어떨까요? 네, 5, 6학년은 이미 중등부를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5, 6학년 때는 앞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뤄야 될 모든 기초 개념이 다 와 있어요. 5, 6학년 때는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5, 6학년이 돼 있는데 1, 2, 3, 4학년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 5, 6학년 걸 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붙들고 있으면 이틀수록 시간만 버리고 안 됩니다. 그거는 2학년, 3, 4학년 꼬박꼬박 왔다고 쳤을 때 5, 6학년은 문제 자체가 소재는 뭐 도마도를 사네, 뭐 아빠가 어디를 가네, 형을 따라가네, 뭐 자전거를 타고 가네. 소재는 전부 다 실생활에 와 있지만 실생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5, 6학년에는 모든 문제를 식 세우기 전에 그림 그리세요. 이거는 아까 내가 뭐 3, 4학년도 마찬가지지만 5, 6학년에 그림을 그려서 구도를 못 내는 아이는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줘서 배웠다 해도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러니까 5, 6학년 때는 끝없이 문제 구조,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 있죠. 이걸 우리가 보통 선분도라고 말하고 네. 뭐 수형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말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리고 있으면은 부모들은 불안한 것 같아요. 저러고 있다가 진도는 언제 나가지? 그 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만 생기면 진도는 본인이 나가는 거지 어른이 진도를 빼준다고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꼭 지리도 모르고 운전도 못하는 애를 태워서 서울대학교 앞에 갖다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걔 결국은 못 가잖아요. 그냥 그 저력을 키운다 이런 것들이 그거 중요해요. 6학년 되기 전까지 그게 안 되는 애를 중학교 거 문제 빨리 가서 진도 나가는 부모님들 많은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장님의 책 초등 수학은 사고력이다라는 이 책을 이제 읽고서 좀 확실하게 조금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이제 읽고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추천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같잖아요. 네. 그죠?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수학적인 교육 방법, 사고력 중심이라 해야 된다. 교육 방법. 그 다음에 타이밍, 시기가, 그 다음에 학습량의 분배.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으면 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머리 좋은 애들은 그래도 잘해요. 그렇지만 제대로 했으면 훨씬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다시 한번요. 교육 방법이라는 게 사고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시기, 그 다음에 교육의 양, 뭐 임계량이 차야 된다든지 어떤 데 좀 몰려서야 된다든지 뭐 밀당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런 거를 관점으로 책을 좀 읽어보시면 그래도 내 아이에게 적용할 뭐 한두 가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댓글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한 어떤 소감이라던가 아니면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10분 뽑아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